주관적인 해석과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상은 자유이며 우리는 그걸 설득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뮤지컬 영화인 레미제라블이나 알라딘, 원카에 비해서는 그리 음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음악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뮤지컬적인 요소는 저도 별로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신기한 요소는 하나 있었죠. 보통 뮤지컬 영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나 갈등의 해결이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는 노래를 부르며 장발장잡기를 포기하고 뛰어내렸고, 원카에서는 경찰들을 피해 도망다닐 때 노래를 부르니 말도 안 되는 신출귀몰음을 보여주었지만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하수도 뚜껑에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번 조커2에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상황이 총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리와의 독방 야스고 다른 하나는 영화 최후반부의 법정 폭파신이죠. 하지만 이 두 장면에는 뮤지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악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머쓱해지니까 그냥 뮤지컬이 없다고만 하겠습니다. 두 장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객이 봐도 이건 좀 싶을 정도로 의아한 장면이라는 점, 그리고 조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 그리고 그 씬에서 아서는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밌는 건 이 독방 야스 부분입니다. 리는 정신병원에 불을 지르고 아서를 빼내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이 붙잡혀버리고 리와 아서는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서는 애초에 탈출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만 리가 발버둥 치던 걸 생각하면 리는 기회가 되면 진짜 탈출도 염두에 둔 모양이죠. 그리고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리는 교도관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독방으로 아서를 찾아가 아서를 화장하고 해피타임까지 갔습니다. 리가 독방에 찾아온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의도된 내용이라고 본 이유입니다. 보통 뮤지컬 영화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진행될 때는 음악과 함께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음악과 함께 시도하는 탈옥은 당연하다는 데 실패하고 음악이 꺼지면서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시작되죠. 원카의 도주와 완전히 반대죠. 전 이번 영화에서의 음악은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봅니다. 아서는 음악이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합니다. 분명 영화가 시작될 때는 배트맨이 죽은 뒤에 조커 마냥 기운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을 동경한 리를 만났을 때 자신을 사형대에 올려버리겠다는 합의의 결심을 본 뒤 시작된 첫 번째 노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배트맨이 살아난 뒤에 조커처럼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아서는 뮤지컬과도 같은 환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소외받는 약자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믿지만 음악이 꺼진 뒤 벌어지는 사건들은 아서가 감당하기는커녕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처음에 균열은 리가 사실 자신의 집에 방화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정신병원에 자의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아서는 처음으로 뮤지컬에서도 상처받습니다. 환상 속 뮤지컬에서 리가 아서에게 총을 쏴버리죠. 그런데 리에 대한 변호사의 말이 진짜일까요? 1편에서 아서는 자신이 토마스 웨인에게 태어난 사생아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저 엄마의 망상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미묘하게 표현하죠. 무료 주차? 좋아. 유료 주차? 싫어. 장애인 주차? 안 들키면 되지. 토마스 웨인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엄마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로요. 과연 변호사의 말대로 리는 멀쩡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그저 조커를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리와 아서를 떼어놓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극 중에서는 리의 가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도록 리가 조커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설정해버려 가족이 있기는 한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죠. 1편의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은유는 찾을 수 없었지만 할리의 가족관계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환상 속의 리는 환상 속의 아서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아서는 변호사의 말 이후로 리를 믿을 수 없게 되지만 자신이 임신했다는 리의 말을 듣자 다시 리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도 음악이 함께했죠. 음악은 아서를 조커로 만들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현실에서 리를 믿을 수 없게 되자 뮤지컬 속 리가 조커를 쏴버렸듯 현실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음악조차 아서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죄수들이 아서의 이름을 연호하며 노래를 부르자 교도관들은 그들을 두들겨 팼고 아서는 자신의 친구나 짝사랑했던 그녀에게까지 비난을 받으며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회의 약자 계층이었던 아서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서 이런 응원을 받았죠? 조커의 모습은 관객과 대중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아서가 가장 지키고 싶었고 소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악몽을 꾸었고 죄책감을 갖거나 아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무력하게 병동에 갇힌 아서.
하지만 아직 아서의 일부인 조커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아있었습니다. 병동 동기인 리키가 고문에 당한 아서를 위해 노래를 부르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아서는 이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조커는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조커는 아서나 리키 같은 밑바닥 인생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기득권에 저항할 의지를 주었죠. 그리고 교도관은 리키의 목을 졸라 죽여버립니다. 현실이 너무 가까워져서 음악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제 아서에게는 조커로 도피하는 선택지조차 사라졌네요. 물론 이야기적으로는 아서가 조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비록 조커의 존재가 모두에게 혼돈과 절망과 고통만 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난 미쳤고 삐뚤어졌으니까 그 모든 걸 무시하고 광기를 일으킬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1편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랜들은 가차없이 죽였지만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게리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직접 문까지 열어주면서 친절을 보였죠. 아서가 아무리 삐뚤어져 봐야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층민들을 위한 투사입니다. 그건 조커라고 할 수 없죠. 조커는 혼돈이지 언더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서는 뮤지컬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임신했다 주장하는 리와 평범한 삶을 살길 바라게 되죠. 하지만 현실이 뮤지컬 세상을 파괴하는 동안 뮤지컬 역시 현실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조커가 없이도 뮤지컬과 같은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리에게 전화해 노래를 부르지만 대중들은 조커가 없는 세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리가 대중들과 같은 존재이며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리는 다른 이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서가 자신이 조커가 아니고 조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폭도들은 그것이 법정을 날려버리고 모든 걸 불태우라는 말로 해석했지만 리는 조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실망해 떠났으니까요. 만약에 법정을 날려버린 폭도들의 선두에 리가 있었다면 그리고 리가 아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우리가 조커를 구했다며 환호를 질렀다면 그리고 나서 진짜로 조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이 아서를 죽이는 결말로 이어졌다면 모를까. 리는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아서의 집에서 조커와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는 아서를 알지도 못한 채 조커만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할리퀸이 심리 상담사인 원작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르고 아서에게 최소한의 도피처조차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서가 사랑한 리는 아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채 조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서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알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아서는 쓸모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죠. 상당히 가혹한 전개죠. 리는 아서를 보면서도 아서가 아닌 아서가 죽여버린 그 내면의 조커를 위해 작별 노래를 부르고 뮤지컬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아서는 노래를 멈춰달라고 빌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 엔딩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조커의 뮤지컬이 어떤 의미였을지 길게 설명하고 드리프트를 꺾겠습니다. 전 뮤지컬 별로였습니다. 의미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뮤지컬에서 음악을 통해 부정적인 각성을 한다고 음악까지 별로일 이유는 없잖아요. 데스노트 뮤지컬의 노래 데스노트도 라이토가 잘못된 관념으로 키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노래는 좋았거든요. 영웅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동아 공연권을 주장해도 노래는 좋았어요. 그런데 조커의 노래는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는 게 기억이 안 나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없이 노래가 기억에서 깔끔하게 지워지고 그냥 연출과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영화가 좋은 분들에게는 얘가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레디고 같은 강력한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싫은 분들에게는 뮤지컬이고 노래가 있으니까 싫죠. 그리고 이게 조커 영화잖아요. 뮤지컬 싫어하는 슈퍼히어로 팬에게는 이거 되게 지뢰입니다. 뮤지컬은 싫지만 그 조커니까 참고 봤는데 조커도 아니네? 좀 서운하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더니 보상으로 뒤통수를 때려준 셈이니까. 전 이게 잘 만들고 설득력 있는 라스트 오브 어스 2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라우어 2와는 달리 의도가 전달이 잘 되면서 설득력까지 갖췄지만 아무튼 그 의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할 만한 의도였어요. 어쩌면 라우어 2보다 더 불쾌할 수도 있죠. 라우어는 워낙 설득력이 빈약하고 멍청해서 기대한 작품을 망쳤다는 분노 외에는 딱히 불쾌할 게 없습니다. 너무 헛소리라 여기에 화를 내기가 좀 그래요. 하지만 조커는 좀 다르죠. 조커는 인셀들의 어쩌고 범죄 미화 어쩌고 그래서 아니다 이게 왜 범죄 미화냐 이 빡대가리들아 누가 이걸 보고 범죄의 매력을 갖겠냐 보아라 조커 2편이다 어떤 범죄도 미화하지 않고 죄 지은 자가 그 죄의 무게를 직면하는 이 진정한 모습을 보아라. 어라? 근데 왜 욕을 이렇게 많이 먹지?
감독님도 욕먹을 건 알고 만들었을 텐데 이 정도로 욕먹을 건 몰랐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 재밌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나 조커라는 IP의 첫 영화도 마지막 영화도 아니니까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이 하나 정도 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개봉일을 봤지만 영화 다루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 커뮤니티에 글만 남기고 말았는데 워낙 영화가 많이 깔고 있다 보니 한번 다뤄봤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기는 해서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호불호 영화라 생각했는데 불호가 이렇게 많은 호불호였다고? 하면서 놀라는 중입니다. 확실히 영화 같은 분야는 호불호 없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에게는 쓰레기, 일부에게는 명작인 영화는 관객을 절반밖에 못 모으지만 모두에게 그냥저냥 재밌는 영화는 모두를 관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영화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보기 드문 영화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템의 인벤토리님의 페페 연대기인데요. 개구리 페페의 사연이 아서가 떠오르는 비극이라 한번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얘는 더 불쌍한 게 아서랑 달리 별다른 잘못도 안 저질렀거든요. 개인이 혐오의 상징이 되었을 때 현실의 아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항을 할 수는 있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다시 원신 영상을 만들러 떠나겠습니다. 그럼 안녕?